요즘엔 2030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건 물론이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조차 신축을 훨씬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양극화 때문에 신축만 오르고 서울만 오를까요?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을 땐 강남 신축만 오른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림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얼죽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얼주가 아시죠? 즉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그 밈과 같이 얼죽신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선호 현상을 뜻하는 건데요. 요즘엔 2030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건 물론이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조차 신축을 훨씬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변화를 보셔도 20년 초과 아파트보다 5년 이하의 아파트가 반등세가 훨씬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굳이 데이터로 저희가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요즘에 신축을 선호한다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뭐 당장 여러분들이나 저만 해도 20, 30년 된 구축에서 살래 아니면 신축에서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축이라고 대답할 것처럼요. 이런 신축 선호 현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공급이 앞으로 부족하면 현재 지어져 있는 혹은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으로서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지금의 신축으로 더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2번, 재정비 사업의 난항. 서울과 같은 좋은 입지엔 빈 땅이 없으니까 재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축을 만들기가 어렵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이 이 공사비 인승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현재 신축으로 더 몰리고 있고요. 세 번째, 신축만이 가진 상품성. 구축 아파트를 떠올려 보시면 벌레, 농물, 주차 대란, 오래된 단지 환경 등 아무래도 쾌적하게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상품성인 반면 신축 아파트는 이제 막 지어졌기 때문에 내외부가 깨끗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 구축엔 없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건 모두 신축만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뻔한 얘기만 하려고 영상을 킨 게 아닙니다. 요즘 신축을 선호한다는 얘기 굳이 저 같은 전업투자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뉴스만 봐도 되고 아니면 시황을 빠르게 알려주시는 유튜버나 블로거들 그런 분들 보셔도 되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돈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마지 않는 신축 말고요. 자, 구축 아파트의 거래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잠실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온인데요. 2012년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2013년부터는 거래량이 터져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크리온은 송파에서 탑급이니까 당연히 구축임에도 거래량이 터져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용인수지에 있는 신정주공 1단지를 볼게요. 파크리오보다 훨씬 구축이고 더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죠. 물론 풍덕천이 용인에서 탑급 입지는 맞습니다만 파크리오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똑같이 2013년 들어서 거래량이 꾸준히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터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의 삼산타운 1단지를 보면요, 여기도 2013년 들어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지면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 쉬운 문제예요. 그놈의 양극화 때문에 신축만 오르고 서울만 오를까요?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을 땐 강남 신축만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강남 구축도 올랐죠. 거기서 몇 개월 더 지나니까 서울 신축만 오른다면서요, 이번엔. 근데 서울 구축도 올랐죠. 파크리오처럼요. 자, 이러다가 2014년 성반기로 넘어오니까 이젠 서울만 오른다면서요. 근데 용인수지, 인천 부평처럼 경기도와 인천의 구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간씩 오르는 걸 보여드렸죠. 자, 이제는 또 어디만 오른다고 하실래요? 자, 여기서 제가 소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또 신축이라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자료는 지난 제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수도권 서부의 집값 흐름인데요. 당연히 강남에서 집값은 오르기 시작해서 서쪽의 광명, 더 가면 부천, 그리고 부평에 오르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요? 강남에서부터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강남에서 버티지 못하고 서울 마용성광으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서울 마용성광으로 몰리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서울의 노도강, 금관구로, 노도강, 금관구로도 밀려온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버티지 못하고 경기 부천, 인천 부평 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자, 이 지역들로의 순차적 이동은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들은 서울의 주요 일자리 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정주 인프라가 쾌적한 지역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강남에서 부평으로 갈수록 그 입지의 메리트는 당연히 떨어지지만요. 정말 신축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자, 뭐 방배나 부가연 뭐 이런 아주 좋은 곳들의 재개발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인천의 외곽들도 현재 저렴한 피해 매물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서울 주요 재정비 사업지를 제외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은 프리미엄이 제대로 못 오르고 있어요. 이유요? 뭐 인근의 신축, 구축들이 많이 올라줘야 재정비 사업지도 올라가죠. 자, 현재는 신축 선호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 뭐 기존에 입지 좋은 신축 위주 아니면 입지가 좀 떨어져줘 최신축인 분양권 등을 찾으시는데 얘네들이 매물이 더 없어지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면 재건축 재개발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재건축 재개발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와 일반 분양 물량이 중요해요. 근데 바로 옆 기축 아파트의 가격이 낮으면 비싸게 많이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업성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낮아지면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선 재건축 재개발을 할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재정비 사업이 느린 거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프리미엄이 낮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 속도로 가다간 재정비 사업도 본 속도를 찾아갈 겁니다. 상도 클라베뉴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에 그런 입지와 가격도 팔려나가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만 오른다고요? 신축만 오른다고요? 자, 현재 구축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도 거래량은 터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만 제대로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올해 하반기에는 둔촌주공의 입지와 DSR 강화 그리고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는 정부 규제 등 하방 압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하방 압력 요인들은 현재 회복 반등 상승이라는 큰 방향을 꺾는 게 아니라 잠깐 주춤하는 효과에 그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죠. 구축과 제재는 계속 거래량만 터지고 가격은 그대로일까? 근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조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급한 매도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만 전제는 필요합니다. 지금의 신축 가격 그리고 분양가가 최소 유지되거나 조금씩이라도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축도 따라 오를 거고 제재도 사업성이 나올 거니까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상도 클라베뉴를 보세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보세요. 자, 이게 팔린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걸 보고도 외면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턴 지능 문제가 맞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